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채널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 안녕. 인싸야. 안내입니다. 김만배입니다. 왜 너 맨날 입니다로 해? 그래, 이게 인사야. 아 그런 거야? 안내야. 오늘 오랜만에 후원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계좌 후원으로 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는데 우선 시드락 포에버님이 유튜브에도 감정가를 보내주셨습니다. 4화부터 9화까지 이렇게 쭉 2,000원 정도의 후원을 해주시고 콕 집어 3개만 4,000원을 후원해주셨는데 전쟁과 무기사 그리고 앤서가 있던 거 에코이스트? 에코이스트 최근 거 그리고 원헌드레드 아 이렇게 3개더라고. 그런 게 있었나? 원금 아니었어? 원헌드레드? 조회수 폭망으로 이제 없는 자식이 되어 나래님이 지지익선 만세라고 81,500원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아마도 815 광복을 생각하고 이렇게 주신 건가요 혹시? 네, 만세와 815가 겹쳐지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너 지인이야? 아니 잘 알아? 근데 8월 12일에 아니 근데 숫자를 보라고 맥락을 보라고 만세와 815가 그러니까, 언니야. 이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개발이 전부가 아니야. 우리 이제 유튜브로 넘어오면서 댓글 진짜 유튜브에 많이 달리고 있는데 그 중에 내 눈을 사로잡은 댓글이 하나 있었어. 안느님 몇 년 만에 봤는데 미모가 엄청나지셨네요? 라고 봤어? 이 댓글? 봤어. 어디 달렸지? 유튜브에 달렸다고. 부업편에. 부업편에 뭐 그래서 뭐 대답을 할 건가요? 뭐 대답할 게 있나요? 사실이다? 아니 아니 뭐 사실적신데 뭐 이게 왜죠? 아니 뭐 고맙다, 뭐 당연하다, 뭐 나의 감정 먹고 아니 일자리. 알아봐 주시니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저도 요즘 제 미모에 마음에 들거든요. 거울 볼 때마다 만족스럽거든요. 매번 새로워. 그리고 또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대대수로도 막 설전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배경이 계속 움직인다. 저 거울 좀 나오나? 모르겠는데 저 거울이 그러니까 앤서님이 발자시면서 약간 세탁세탁 치신 것 같아. 뒤에 이렇게 치신 거야. 저게 저 거울이 탁탁탁탁 움직인 건데 태그에 있어서 합성이냐 아니면 알고 보니 AI다. 아니면 알고 보니 공간 왜곡 마법을 쓴 거다. 사실 저희가 버추얼 인플루언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가 지금 이 보이는 여기가 AI로 설계한 3D 공간. 저희 지금 사실 그린 스크린이잖아요. 범례가 다 코드를 짰거든요. 저희가 코드를 짜는 과정에서 거울이 살짝 왜곡이 됐었다. 어떻게 된 거죠? 댓글이 웃겼던 게 거울 같다. 근데 거울이라도 저 정도면 선실 아니에요? 배에서 지금 내가 치는 거라고 생각 못 하시고 뭔가 시간단이 뒤틀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왜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럼 오늘 발제 시작을 할 건데 네, 좋습니다. 오늘은 ADHD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아무래도 ADHD가 우리나라에선 이제 막 무슨 MBTI 유형처럼 너무 막 쉽게 쓰이고 있는 거야. 이 말 자체가 너무 쉽게 오르내리는 경향이 있어서 한 번쯤 질환으로서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질환이다? 이런 느낌? 그런 것도 있고 ADHD에 대한 오해도 너무 많아서 그 오해를 좀 풀어보고자 오늘 준비를 해봤어. 근데 그것도 있던데 요즘에는 ADHD인데 약간 모바일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모바일 버전? 평상시 행동에서라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핸드폰을 딱 켜서 핸드폰에 내 플로우를 보면 ADHD인가? 한 곳에 못 있고 다시 나왔다가 여기 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저기 갔다가 나 뭐 할래 했지? 다시 돌아갔다가 막 이런 식의 이제 움직임을 보이면은 정확히 명칭이 모바일 ADHD는 아닌데 그런 ADHD가 있다고도 나도 본 것 같아. 약간 디지털 치매나 디지털 중독 뭐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거는 그래서 오늘 ADHD 뜻 먼저 풀고 갈 건데 이미 알고는 있을 거야 ADHD가 뭔지는. 근데 나 정확히는 몰라. 풀어서는 잘 모르지. 뭐의 약어인지는 모르지. 우리나라 말로 무슨 뭐 집중 저하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런 비슷한 건데 일단 영어로 풀면은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고 I'm sorry? 한국어로 풀면은 네네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주의력이 결핍됐고 행동은 과잉된다. 근데 병명에 이미 다 나와 있어서 내가 더 풀어줄 게 없어. 그러네. 주의력 이게 다야. 결핍, 과잉 행동. 그게 과해서 이제 질환까지도 가는, 장애까지도 가는 수준이 되면 ADHD다. 그렇지. 그래서 혹시 스스로 나 ADHD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건데 여기 있어?
나는 없어 보여. 집중력이 좀 떨어졌다라고 느낀 적은 있지만 그건 누구나 있겠지. 본인이 좀 오늘따라 내가 좀 산만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도 그게 막 질환이나 뭐 장애 정도로 와닿는 경우는 난 없었던 것 같긴 해. 우리 셋 중에 그래도 제일 산만하다는 게 나 아닌가? 왜냐면 오늘 또 특성을 좀 이야기해드릴 건데 나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내가? 너가 날 알아? 아무래도 이제 너가 날 봤으니까. 이게 사실 성격 유형에 대해서 연작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안내 들켰다. 애써가 안내를 보다가 이번엔 나르시스트 한번 해봐야겠다. 이번엔 ADHD 한번 해봐야겠다. 나를 약간 분석 중이었던 거야. 날 돌려가는. 돌려가는 게 아니라 안내 유니버스. 차팅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나는 디지털 그거 보면서 나다 싶었어. 왜냐면 나는 뭐 어디 예를 들면 유튜브에 들어갔다가 나 뭐 하려 했지? 하다가 네이버로 가서 뭐 검색하다 나 뭐 하려 했지? 하다가 이제 인스타 릴스 보다가 또 거기 빠져. 그러다가 나 이거 하려고 한 거 아닌데 다시 돌아가. 뭐 이런 거 되게 많아. 뭐야? 왜? 별거 아니라고 해줘! 그건 다들 그래! 이렇게 얘기해줘. ADHD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다들 그런 거 아니었어? 그럼 이제 증상이랑 원인에 대해서 이제 짧게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ADHD의 징후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어. 병명이랑 똑같은 게 첫 번째가 주의 산만이고 두 번째가 과잉 행동 또는 충동성이야. 이건 근데 두 가지를 무자르듯이 막 잘라서 볼 수는 없고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을 못하니까 과잉행동이 나타난다. 약간 유기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 행동으로 예를 들면 일단 ADHD다 했을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경청을 잘 못하는 거야. 나는 아닌 것 같아. 아 그래? 남의 말을 듣는 걸 어려워하는 거야? 아니면 진득하게 앉아있는 걸 힘들어하는 둘 거야? 다야. 둘 다. 둘 다고. 근데 이게 고의로 상대방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화하는 중간에 조금이라도 나한테 주의를 뺏으려고 하는 뭐가 있으면 그걸 바로 따라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옆 테이블 대화라든지 아니면 밖에서 뭐 차 경적 소리가 엄청 크게 난다든지 뭐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보통은 상대방한테 집중하고 있으니까 엄청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이상은 상대방이랑 대화를 이어가잖아. 그치? 근데 ADHD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근데 나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넷이서 회식을 한 적이 있어서 똘기를 껴가지고 그때 똘기가 날 보더니 ADHD 기억나? 그때 내가 무슨 상황이었냐면 대화 주제가 약간 바뀌었어. 내가 그때 이거 얘기하다가 이거 맛있겠다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하면 보더니 똘기가 나한테 이렇게 했던 게 내가 좀 기억에 남았거든. 근데 비슷한 것 같아.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지. 내가 안느랑 커리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뭐 내 고민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에어컨 바람이 신경이 쓰인 거야. 본인이. 그치. 그러면은 에어컨 바람 하다 나 집에 에어컨 끄고 왔나? 라고 말을 해 그냥. 내가 지금 막 내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맞다 나 에어컨 끄고 나왔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상이 안 가네. 말하는 사람 입장에선. 생각으로 그치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ADHD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꼭 발화하게 된대 좀.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건 그럼 괜찮은 거야?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들 그러지 그 정도는. 근데 속으로 생각하면 우선 상대방의 말을 더 이상 안 따라가잖아. 그치. 잠깐 멍 때리는 거지. 그치. 집중 못하고. 집중 못한다는 방증이기도 하고 이게 심한 경우에는 그냥 바로 말로 나와버린다. 아니 근데 이건 솔직히 좀 억울한 게 말이 너무 지루한 거야. 그러니까 집중을 못 하겠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 관심도 없고 네 얘기 안 궁금해 하다가 근데 에어컨?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너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면 내가 그게 신경 안 쓰였을 수도 있는데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ADHD를 가지고 있으면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거에 이제 정신이 팔릴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게 또 약간 스펙트럼 아닐까? 맞아, 스펙트럼이야.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무조건 중증 ADHD라고 보기보다는 그건 아니고 그냥 그 정도의 차이가 다들 인간마다 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심해질 경우 발화까지 나오면서 이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맥커터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또 하나 나타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기다리는 게 어렵다. 라는 거. 이건 누가 쉬워?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다 싫지. 뭐 맛집 웨이팅하는 거 싫고 지루하고 이건 다 똑같은 건데 ADHD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는 게 어렵다라기보다는 가만히 있는 게 어렵다. 조금 더 가깝고. 근데 가만히 있는 거 쉬워 다들? 그렇게 막 곤욕스럽진 않아. 근데 가만히 있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느끼기엔 그런 거야. 한 가지 일만 진득하게 하고 있는 걸 못한다는 뜻인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밥을 먹을 거면 밥만 먹고 뭐 핸드폰으로 인스타를 볼 거면 인스타만 보고 뭐 공부를 할 거면 공부만 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공부하면서 인스타 하면서 밥 먹으면서 TV 보고 나 해본 적 있어.
인스타 하면서 밥 먹으면서 TV를 봤다. 코로나 때 해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한 가지에 진득하게 잘 잊지 못한다의 뉘앙스인 것 그치. 같아.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뭐 수업 시간에 갑자기 돌아다닌다든지. 그런 애들 있지. 갑자기 떠는다든지. 다리 떨고 막. 다리를 너무 심하게 떤다든지. 또 작게는 뭐 손이랑 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만히 두지 못하는 거. 이런 습관이 생긴다고 해.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못 참는 거야. 참는 게 어려운 거야. 약간 참을성이 그럼 없는 느낌인가? 그치. 매사에? 그러니까 참을성이라는 게 우리가 잘 참아야 집중도 하는 거잖아.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참고 해야지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참는 게 잘 안 되니까 집중도 잘 못한다라는 거고, 이게 근데 사회생활에서 올구되는 완전 필수 덕목이잖아. 그치. 그래서 다른 데 주의가 분산이 된다고 해서 하나하나 다 분산이 되면은 사회생활 하기가 당연히 힘들겠지. 그치. 우선순위 파악도 잘 안 될 거고. 그래서 이런 ADHD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방 정리가 잘 안 된다든지, 물리적으로는. 난 아니지? 이걸 한번 찍어줘야 되는데 이 화면에 안 나오는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나쁘지 않은데? 근데 많이 나아졌어. 많이 나아져. 레벨밖에 안 나. 그래도 모든 게 수평을 맞추고 있긴 하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파악을 잘 못해서 일을 제때 못 끝내거나 아니면 시간을 못 지켜서 지각을 하는 경우도 많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맥커터처럼 맥락을 끊으니까 상호작용이 잘 안 되는 케이스가 많다. 근데 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이야 ADHD를 잘 아니까 사람들이 어렸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뭐 학교 아니면은 부모님이 얘 혹시 ADHD 아닐까 해가지고 병원에 가기도 하잖아. 그치?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게으른 애, 태도가 불량한 애, 문제야, 이렇게 취급을 했던 거야, 이런 친구들을. 그럴 것 같아. 지금도 근데 없지 않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에 대한 인식이 막 제대로 안 박혀 있다 보면은 그냥 문제아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ADHD를 그냥 명칭만 이게 뭐 그럴싸하게 붙인 그냥 산만하네. 이렇게 보면 또 참으면 돼. 너가 지금 부족해서 그래. 그러니까 우울증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해. 그냥 뭐 나가서 운동 좀 하고 집중력 하려고 뭐 노력하면은 괜찮아질 거야. 뇌파 그냥 괜찮아진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 때는 이런 게 좀 더 경향이 좀 그랬어가지고. 그치. 그래서 증상이 오히려 크면서 악화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 우리 어릴 때는 바둑 가르치는 게 치료제였지. 서예. 서예 아니면 바둑 뭐 이런 거. 그러면 ADHD 그런 원인이 뭐냐 하면은 중론이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뇌의 문제라고 보거든. 이게 ADHD 환자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전두엽 발달이 정상 범주에 못 미쳐서 신경 전달 메커니즘이 제대로 못 돌아가는 거라고 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두엽이라는 부위의 기능 자체가 기억력이나 주의 집중력, 감정 조절을 하는 데 사용되는 부위거든. 근데 이게 발달이 제대로 안 됐다 보니까 당연히 주의 집중력이나 뭐 충동 조절이랑 관련된 문제들이 생기는 거지. 그럼 약간 다혈질인 사람들도 포함되는 건가? 포함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그럼 선천적인 문제라는 거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증상 중에 하나인 거 아니야? 어떤 원인이 있고 그 결과로 뇌가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건 오히려 원인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 뇌 발달 지연이 원인이다, 선천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가정 환경이나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심해질 수는 있지만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 약간 유전인가? 아니면 그냥 랜덤인가?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말이 많더라고. 유전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에 성인 ADHD라는 말을 진짜 많이 쓰잖아. 근데 누군가 성인 ADHD다 하고 진단을 받았으면, 근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ADHD가 발현됐다가 아니라 발견됐다. 이제 알았어 너. 이렇게 된 거지. 너 이제야 안 거야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체크리스트 있어? 체크리스트? 네, 당장하고 싶어. 당장. 아니 약간 초조해. 맨 밑에 있는 거. 왜냐면 물어볼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가 진단을 막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그래? 굳이 하지 않으려고는 했지만 물어볼 것 같아서. 이거 참을성이 없는 부분이네. 지금 맥락과 전혀 상관없이. 아니 맥락이 있잖아. 맥락은 있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가리스트 없어? 그래서 12가지를 지금 얘기할 건데 중간중간 겹치고 아마 비슷비슷한 질문들이 있긴 하거든. 근데 ADHD에 해당이 되면은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게 거의 다 해당이 될 거야. 접어보자. 첫 번째는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지각이 잦고 시간 내에 할 일을 마치지 못한다.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을 자주 깜빡하고 물건을 잘 잃어버리며 실수를 자주 한다.
세 번째, 정리정돈을 잘 하지 못하고 물건을 둔 위치를 잊어버린다. 네 번째, 작업 순서와 방법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지 못하고 일 처리가 오래 걸리거나 잘 끝마치지 못한다. 다섯 번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딴 생각이 나서 이해를 못하거나 다른 사람이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거나 자기 말만 한다. 생각 없이 말해서 말 실수를 잘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가만히 앉아있는 게 힘들다. 일곱 번째, 충동적으로 필요 없는 물건을 사고 금방 실증을 낸다. 여덟 번째, 과속, 신호위반 등 충동적인 운전 습관이 있다. 9번, 술, 약물, 도박, 게임, 위험한 성관계 등에 중독되어 있다. 10번, 지루한 작업을 견디지 못하고 일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11번, 사소한 일에 크게 화를 내고 곧바로 후회하는 행동이 반복된다. 12번, 이 증상들을 보면서 누구나 다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난 체크리스트 들으니까 확실해졌어. 난 아니야. 난 진짜 아니야. 나도 아닌 것 같아. 아닌 거. 근데 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약간 나르시스트 경향이 하나일 수도 있는데 남의 말에 관심이 없는 느낌? 일단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남의 말이 나의 흥미를 끌지 못해. 그러니까 정말 재밌고 내가 관심이 내 있었던 얘기를 분야.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런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면은 막 법례 직업을 까먹는다든지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 어렸을 때 좀 심했는데 그냥 내가 할 말이 생기면 하는 거야. 그게 전문 용어가 있는데. 뭔데? 이게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나오는 말인데 맥락과 상관없이 갑자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 그거를 배설이라고 하거든. 대화가 대화가 아니라 배설이지. 배설. 근데 아무튼 ADHD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치료 방법이 다른 정신질환들에 비해서는 약물 치료 효과가 좀 좋은 편이야. 자꾸 날 보면서 나 아니라고. 좋은 편이라고. 오케이. 갖고 왔대잖아. 이미 처방도 받아놨어? 특히 어렸을 때 먹으면은 그 지연됐던 뇌 발달이 좀 촉진이 된대. 그래서 일반인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근데 아쉬운 거는 성인이 되어서 먹으면 증상은 완화는 되는데 안경 껴야 되는 것처럼, 시력 안 좋은 사람이 안경 껴야 되는 것처럼 보조하는 느낌. 약을 보조 수단으로 계속 써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뭐 그게 좀 아쉬운 거긴 한데, 그래서 어렸을 때 충동성이나 집중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면은 기든 아니든 일단 병원 한번 가보는 게 나쁘지 않은 거지. 근데 이게 병원을 간다는 게 무슨 근거로 결정을 해야 돼? 기준으로? 왜냐면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야 가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거야. 보통은 학교에서 말이 나오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너무 산만해서 다른 친구들한테 좀 피해를 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무조건 가보는 게 좋은 거. 근데 좀 명확한 그런 현상이 있겠지. 우리도 생각해보면 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수업하다 갑자기 일어나서 교실을 한 바퀴 도는 애들이 있었어. 있어. 진짜 있었어? 선생님도 약간 좀 그냥 무시하고 앉으라고 해봤자 저 새끼 또 저러네. 그거는 교사의 그런 게 아니지. 그게 잘못된 갑자기 교실을 나간다든지. 나 이런 애, 근데 그런 애 있었다. 다혈질이어서 어렸을 때 나 기억이 나는데 그냥 선생님한테 혼나면 그 자리에서 막 악찌르는 애들 있어. 그냥 뭐 나가든지 던지고. 할 거예요 하면서 막 하고 나가고 이런 느낌인가?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학부모님한테 고지가 오면 그걸 근거 삼아서 병원에 한번 가본다. 그거는 부모님이 그러면 좀 해주셔야겠네. 그치. 어린애가 혼자는 안 갈 거니까. 그럼 성인이 돼서는? 성인이 돼서는 내가 아까 말한 체크리스트 있잖아. 뭐 그런 거 생각해 보면서 가도 좋고, 아마 본인이 느낄 거야. 내가 해야 되는 걸 안 해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는 상황을 본인은 알 거야,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누구나 일 미루고 싶잖아. 그치. 벼락치기 하고 싶고. 근데 그게 진짜 실제로 성과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 직장인인데 내가 계속 데드라인을 넘기면서 뭐 팀에 피해를 주고 계속 혼나고 내가 이걸 바꿔봐야지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걸 느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되면은 가보는 것도 좋다. 그러면 이제 궁금할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ADHD랑 지능이랑 연관이 있냐? 이것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지능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쉽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게 주의 집중력이 높다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아니잖아. 슬프다. 너가 아무리 열공을 한다고 똑똑해지는 건 아니야. 이런 느낌. 그렇잖아. 어떤 친구를 보면은 쟤는 집중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성적 좋고, 그치. 얘는 되게 착실하게 수업 듣는 것 같은데 성적이 안 좋기도 하고 그러잖아. 근데 ADHD 안에서도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능이 높은 거고 누군가는 낮은 거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또 간혹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 중에 하나가 그래서 ADHD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 약을 먹으면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 사람이 갑자기 비상해질 거다. 이 사람이 포텐셜이 갑자기 터질 거다. 그런 오해가 있어? 이렇게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지능이 서로 사람마다 다 다르듯이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우리 애가 공부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이제 의대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이런 느낌? 애가 머리는 좋은데 그러니까 집중을 못해서 하지만 뭐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막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냥 평범한 사람이랑 비슷한 집중력까지 가는 거고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편차가 있듯이 ADHD 환자 사이에서도 편차가 있다라는 거 그거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네. 그건 반대로 얘기해서 ADHD가 있어도 성적이 매우 뛰어난 아이도 있을 수 있는. 의사 중에도 ADHD인 사람들 있고 막 기업가 중에도 ADHD가 있을 거다라고 추측되는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거든. 모르는 거야 이건. 어떻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는 거고. 또 하나 풀어야 될 오해가 또 하나 있는 게 ADHD라고 해서 주의가 산만하거나 충동적으로만 그 성향이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 조용한 ADHD라고 불리는 유형도 있어.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얌전하고 차분해 보이더라도 머릿속은 난리인 거야. 그래서 일 순서를 제대로 못 지키거나 해야 할 일을 까먹거나 너무 자주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식으로 이런 잔실수들을 많이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주로 여자아이들이 이 조용한 ADHD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진짜 골치가 아픈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면 얘가 문제가 있다라고 부모나 교사가 인식을 하고 병원에 갈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겉으로 특별히 문제 행동이 드러나지 않으면 굳이 얘를 병원에 데려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 그래서 애는 좀 얌전한데 애가 좀 덜렁거린다. 애는 좀 괜찮은데 애가 좀 살짝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치료의 영역으로 생각하지 못할 확률이 좀 높잖아. 그래서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의도랑 다르게 계속 뭘 못 해내는 경험을 반복을 한다 보니까 무기력증이 심해져서 우울증으로 넘어가기도 한대. 이게. 그럴 것 같아. 그냥 나 그냥 사는데 내가 남들보다 항상 뒤처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자꾸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은 마음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캐치를 잘 하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면은 그래도 커서 본인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그래도 좋겠지. 이게 약이 어쨌든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도 20대, 30대 여성들 사이에서 ADHD 진단받는 게 몇 년 전에 비해서 7배 이상 늘어났대. 그래서 이거는 그건 거지. ADHD 환자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지. 병원까지 간 사람들이 이제 좀 생긴 거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알아둘 게 ADHD가 무조건 뭘 기억을 못하고 집중을 못하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게 ADHD라고 해서 모든 것에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참는 게 어려운 걸 알겠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걸 참을 필요는 없지. 무슨 말인지 이렇게 알겠어? 되면은 다들 의심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과몰입은 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참을 필요는 없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영역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아웃풋도 많이 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그게 지적인 호기심을 해소하는 게 내가 못 참는 영역일 수도 있는 거고 음악이나 그림 이런 게 뭐 예술적인 영역으로 못 참을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렇다 보니까 뭐 뮤지션이나 뭐 의사거나 어느 분야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가이거나 한 사람들도 ADHD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예술가일 수도 있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아니 저 사람 자기 말로는 ADHD라고 고백했는데 뭐 노래도 저렇게 잘 내고 아니면 뭐 저 사람 의사고 ADHD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어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장점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기는 한데 ADHD 환자들 특성 중에 하나가 종종 창의성으로 발현이 되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한 가지에 집중을 잘 못하는 거잖아. 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사고가 분산되는 경향이 있어서 일반적인 사람은 엮기 힘든 것들을 ADHD 환자들은 엮는 경우들이 있대. 근데 이게 약간 멀티태스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 잘하는 걸 떠나서 항상 여기저기에 관심이 많고 그걸 뭔가 조금씩 약간 나 같은. 결국 결론은 이거야? 결론은 이거였던
그런 거야? 그래서 더 얘기를 해보면 그 미국의 미시건 대학교에서 실험을 하나 했었는데 ADHD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랑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브랜드 네이밍을 하게 시켰대. 근데 ADHD를 안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기존에 있던 브랜드 네이밍에서 좀 틀거나 누가 생각할 만한 걸로 좀 겹쳐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치. ADHD 환자인 경우에는 너무 특색 있는 걸 내놨다는 거야. 세상에 없었던 네이밍을 막 내놨다라는 거지. 그치, 관심이 워낙 뭐라 해야 되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거지. 이것도 많이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창의성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ADHD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치료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건 아니고 이런 성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끝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 최근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인 ADHD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유행하는 건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내가 느꼈던 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뇌질환이잖아. 네. 뇌질환인데 인터넷에 있는 자기 그런 진단만 보고 자기 진단만 보고 아 내가 ADHD였네? 그래서 내가 그랬던 거구나 하는 분들도 합리화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조울증이나 우울증이나 뭐 기분장애, 불안장애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집중력이 안 생기는 걸 수도 있는 건데 엉뚱한 데다가 신경을 쓰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막상 병원에서 집중력에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아니 내가 그러면 게으른 건가? 하는 자기 혐오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해가지고 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을 하는 게 좋다. 집중력이 없다 생각을 해도 특히 요즘처럼 집중하기 힘든 시대에서는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생각하는 게 좋고 무조건 내가 나 성인의 ADHD인가 봐 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좋지만은 않다라는 거. 차라리 그렇게 집중이 안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서 힘들면 병원을 가봐라. 병원 가서 일단 진단 받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봐라.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이 질환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분들이면 국내에 A앱이라는 ADHD 커뮤니티가 있어. 웹 커뮤니티가. A앱? A앱. 그래서 실질적으로 ADHD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뭐 그 주변에 있는 주변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곳이니까 그런 곳에서 조금 더 뭐 자세한 증상이나 케이스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나 왜 A앱인 줄 알았어. 왜? 한국말로 쓴 거 아니야? ADHD를 그런 것 같아. ADHD 역시 이거 한국 나 ADHD야? 집중 못하고 아니. 그거 딱 꽂혀서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거 ADHD야? 역시 창의적이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준비한 얘기 여기까지. 근데 뭐 사실 질환 얘기다 보니까 재밌다고 하기 좀 조심스러운 건 맞는데 좀 그런 건 경계해야 될 것 같아. 우리 막 옛날에는 아씨 나 암 걸리겠다 막 이런 말 장난스럽게 했다가 이제는 좀 사회적으로 우리 그런 말 하지 말자. 바람이다 막 이런 말도 이제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처럼 ADHD도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너무 막 장난스럽게 막 뭐 툭하면 너 ADHD를 이렇게 장난스럽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또 가지 않을까 사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럼 오늘 발제 여기까지 하고 마쳐보도록 할게. 안녕. 안녕.